안녕하세요. 여드름 한의사 헤어라니온 홍대점 원장 정주영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을 위해서 혹은 피부를 위해서 집에서 해주는 많은 관리들이 있잖아요. 이걸 하면 좋을지 저걸 하면 좀 어떨지 라는 질문들을 여기에서도 해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그 질문들 중에 대표적인 반신욕을 하게 되면 이게 여드름에 과연 좋을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한의사 원장님, 반신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피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깨끗하게 몸을 씻어내겠다라는 어떤 목적보다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금으로써 일어나는 각종 그 신진대사 활성화를 위해서 몸의 건강한 어떤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목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어봐 주셨듯이 어떤 피부와 관련해서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피부 톤도 개선을 할 수 있겠고, 피부 탄력도 그를 통해서 되찾을 수 있겠고, 보습 효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여드름이 나고 있을 때도 반신욕을 하면 좋겠네요? 단순히 반신욕을 하면 피부에 물론 좋으니까 여드름에도 당연히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드름이 발생하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발생하는 요인에 따라서는 이 반신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은 여드름을 오히려 자극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여드름일 때 반신욕이 효과가 있을까요? 여드름은 피지 분비가 과다하거나 아니면 모공의 입구가 무언가로 막혀 있거나 혹은 각질층이 매우 약화되었거나 하는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여드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반신욕이 가장 효과적인 때는 모공 입구가 무언가로 인해서 막혀 있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신욕을 하시게 되면은 땀도 배출이 되고, 이 모공 입구를 막고 있던 노폐물들, 건조하게 앉아있던 각질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땀의 배출을 통해서 같이 탈락을 하게 되면서 모공 입구가 청소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모공 내에 쌓여있던 피지들이 자연스럽게 더 원활하게 배출이 되는 이 과정을 겪게 되면서 반신욕 이후에 어떤 좁쌀 여드름의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래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피지 분비가 많아서 여드름이 생길 때는 어떻게? 피지 분비가 많아서 여드름이 발생할 때도 이 반신욕 자체의 이 효과가 모공 내 피지의 배출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경우에도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피지 분비가 많아서 여드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피지 분비 자체가 말 그대로 계속되기 때문에 단순히 반신욕을 진행했다고 해서 배출이 일부 원활해졌다라고 해서 그 효과를 계속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피지 분비가 많아서 여드름이 발생하는 경우는 화농의 양상이 매우 강하고요. 피부 자체의 열감도 매우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해서 이 반신욕의 물의 온도가 매우 높게 설정이 됐다든지, 반신욕을 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든지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피부를 자극하는 요소가 되면서 화농의 양상이 더 강해지는, 염증이 부풀어 오르거나 화농되는 어떤 개수가 많아진다거나, 혹은 이 염증 부위가 너무 예민해져서 흉터를 오히려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상태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여드름이 있더라도 아예 반신욕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언급한 몇 가지 원인 중에서 이 각질층의 약화로 인해서 여드름이 발생하는 경우, 이럴 때에는 반신욕을 크게 추천해드리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피부가 매우 붉고 예민한 어떤 상태, 혹은 피부염을 가볍게라도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 이 좁쌀 여드름의 개수 자체도 매우 많고 넓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 좁쌀 여드름 크기 자체도 매우 작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내 얼굴이 많이 붉고 예민하거나 이런 자잘한 좁쌀 여드름들이 넓게 분포를 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화농성 여드름이 나고 안 나고 이 여부와도 상관없이 현재의 증상을 더 예민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추천해드리지 않는 게 더 좋겠고요. 여드름은 아니기는 한데 논외로 모낭염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부를 좀 예민하게 만드는 양상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낭염의 경우는 모공 내 어떤 피지에 대한 원활한 배출 이런 거랑 상관없이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반신욕을 추천해드리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올바른 반신욕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이 수온, 그러니까 물의 온도 자체는요, 이 38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4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 38에서 40도 이 사이의 수온이 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물의 높이, 우리가 앉아서 반신욕을 진행하게 될 텐데, 물의 높이는 명치와 배꼽 사이 정도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이게 반신욕을 한 지 좀 오래되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는 위치가 조금씩 낮아져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반신욕을 진행하는 시간 자체는요, 확실히 이를테면 15분, 20분 이런 정도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땀이 어느 부위에서 어느 순서로 배출되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수리, 이마, 가슴 등 이런 어떤 순서대로 땀이 원활하게 배출되는 느낌을 충분히 받으셨을 때 그때까지를 이제 반신욕을 하시는 시간으로 설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반신욕이 다 끝난 이후에는요, 너무 뜨겁지 않은, 어느 정도는 시원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 정도의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해주시면 더욱더 좋다고 합니다. 여드름한 이사 반신욕이 여드름에 효과가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피부 각질층 그 윗부분, 그러니까 각질층에서의 청소가 필요한 상황에서의 발생하는 여드름이라고 하면은 반신욕을 진행하는 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내 피부가 많이 붉고 예민하거나 이 환원의 양상이 매우 강하거나 할 때에는 오히려 반신욕을 하심에 있어서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